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한 가지 좀 가져왔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말, 그리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귀를 기울이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주도주 종목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매매 위주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즐기는 스타일의 매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매매를 할 때 내가 수익이 안 나오는 시점이 딱 발생해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꾸준히 또 수익을 창출을 해내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단순하게 안 되는 나의 매매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을 해내는 그 사람한테 조금은 조언을 얻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세력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사실 수급주 장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 LNF,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을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사실 세력주는 아니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우량한 기업이고 수급주입니다. 근데 세력주 매매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도 안 나고,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올라가 주지 않으니까 손실이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저 그때 저도 조언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조언을 드렸는데, 내가 하는 매매 방식만 고집을 하게 되면 결국 소외받는 시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태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바닥에서 SK 하이닉스 사야 될 것 같다고 SK 하이닉스 사시고 오늘 수익 봤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몇 퍼센트 수익은 안 되지만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고, 그분도 이런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걸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장에서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해도 결국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본인이 습득을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늘 주제를 딱 보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기준과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굉장히 데이터의 중요성, 내가 이거를 똑같은 것을 계속 했는데 뭔 되고 뭔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승엽 타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슬럼프가 한번 왔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홈런도 빵빵 잘 때리고 똑같은, 내가 이렇게 오는 공을 이렇게 쳤을 때 홈런 되고 막 잘 쳤었는데 왜 안 되지 하다가 코치와 감독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겠죠. 이제 홈런을 잘 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외다리 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승엽 아저씨가 한 다리를 들고 땅 치는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엄청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들을 취하고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 모델을 만든 것처럼 본인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하나의 도움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기준과 고집의 차이를 나누는 건 저는 정확하게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0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900번을 성공시켰어요. 근데 100번을 실패를 했어. 근데 지금 내가 매매를 하는 이 기업도 지금 데이터 안에서 내가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데이터는 이게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지켜가지고 매매를 했어. 근데 손실 컷이 나갔어. 그거는 소신이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내가 그 정도의 데이터도 없고 일단은 매매를 했어. 주변에서 이건 아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팔았어요.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결국 매수할 때 마지막 딱 매수를 할 때는 본인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좀 이제 근거를 더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의 데이터, 그거 하나밖에 믿을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한 귀로 흘려야 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결국 카더라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한테 최근에 전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아시는 자영업자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아유, 한 대표님, 혹시 에디슨 입이 어때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에디슨 입이에요? 저였으면 좀 안 볼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루트로 좀 듣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아시는 지인분이 좀 투자를 크게 하시는데, 에디슨 EB를 무조건 사라고 했다. 그분은 벌써 10억이나 사놨다. 얼마 간다더라. 얼마 해가지고. 간다더라. 그래서 나도 좀 한 3, 4억 정도만 좀 사볼까 하는데, 뭐 한 대표가 생각하기는 어떠 보이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카더라로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 카더라에서도 상중하로 나뉘어요. 그 카더라의 내용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카더라가 있고, 이 미디엄 퀄리티의 카더라가 좀 있는데, 저는 상중하 카더라는 전부 다 배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정보가 없이도 다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정보가 있어야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보가 없이 어떻게 수익을 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대부분의 모든 흔적에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지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수급에서도 찾을 수 있고, 차트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시세 분출이 나와주기 전에 나와줬었던 뉴스를 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픈되어 있는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그 정보의 가치를 알아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투자를 했었을 때 실패한 사례를 말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전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문업 대표님도 계시고, 이래저래 많은데, 그냥 평범한 개인 투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엄청 많죠. 그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케이스, 난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통적인 성향을 많이 띱니다. 예, 그 실패한 사례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부분에 귀 기울여야 되냐? 그런 실패한 사례의 투자 방식만 하지 않았었어도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었고, 주식 투자로 내가 손실을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안 하면. 근데 이게 사실 실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건 내가 굉장히 좀 잘못했다, 실패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두 번 해본 다음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떠한 것을 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을 한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이 안 된다, 혹은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 이제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해보고 여러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안 됐던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한두 문장으로 딱 설명을 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많이 해봤다고 저렇게 그냥 한 줄로 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투자의 대가라든지 뭐 공포에 사서 뭐 환희에 팔아라, 한 줄이지만 그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 한 문장을 딱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는 거는 안 되는 걸 굉장히 여러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실패다 라고 규정 짓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혹은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분과 돈적인 부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사례는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례를 귀담아서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실패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은 많이 띱니다. 성공을 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투자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하는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그거를 딱 봤었을 때 정말 많은 이 뿌리에 갈려 있는 이 성공한 투자 방식에서의 한 줄기를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하는 그 제한적인 줄기를 걷어낼 것이냐 라는 차이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빵 투자하지 말아라, 하락장에서 뭐 신용미세 쓰지 말아라, 그리고 테마주 매매하지 말아라, 아니면 찌라시 매매하지 말아라. 그러면 굉장히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고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제한적이게 되잖아요. 결국 좋은 시장에서 실적 좋은 놈 봐라, 리포트 봐서 뭐 실적 좋은 놈 샀어. 그러면 올라가는 시장에서 실적 좋은 놈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결국 이런 하나의 좀 원리가 형성이 된다. 피해야 될 것만 피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드려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 좋다고 하는 리포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적 시즌이 매 실적 시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매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증권사 리포트를 잘 보시면 그 안에 굉장히 좋은 기업분들이 많이 이제 배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뭐 LNF,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 주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에도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 악재가 되려 변수가 되어 호재로 바뀌어질 수 있을 만한 그 흔적과 단서도 예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그쵸. 보시면 뭐 에코프로비엠, LNF 전부 다 이제 신고가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이런 섹터의 흐름을 알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고 그 우량한 기업군들이 결국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이 좋다고 하는 기업군들을 좀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그 효성 TNC라는 기업 네. 아십니까? 네네.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효성 TNC 말씀하셔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효성 TNC가 이제 뭐 친소재 섬유 막 이런 아마 그런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닥에서 빌빌 거릴 때 리포트들이 꽤 나왔었어요. 효성그룹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뭐 효성 TNC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도 별로 그냥 뭐 왜냐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인데 뭘 자꾸 좋다 그러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검색 한번 해보시면 효성그룹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이분들이 사실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목표 주가가 얼마다라는 것은 사실 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 정도만 하되 진짜 그 리포트를 쓰실 때 그 기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진짜 이 대박 상품이 무엇인지 속된 말로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도 해주고 잘 풀어서 설명도 해주기 때문에 뭐 기업 분석을 한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할 때는 리포트를 꼭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귀로 흘릴 말은 카더라 빼고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 제 경험상 얘기를 하면 너무 꼰대 같나요? 아니 뭐 네. 예. 주식을 할 때 초보자, 중수, 고수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중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매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을 해내다 보니까 내 매매 방식이 맞고 내 생각에 맞고 이 매매 방식으로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넓고 이 지구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한 오만함이죠. 결국 내가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더 위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 하나만의 그런 지식과 나의 경험, 일천한 나의 경험으로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귀를 크게 열어두고 이런 카더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매매 방식도 들어보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 매매 방식을 어떻게 더 이런 레벨업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말 그리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a ba da ba ba ba.